영장은 또 기각이 됐고요. 지금 그러면 앞으로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를 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 지금 상태로는 좀 힘들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영장을 재청구하려면 뭔가 이게 신규성, 새로운 증거, 그다음에 명백성, 명백한 증거가 새로 예. 노이됩니다. 근데 그 아마 최근에 그 보모라든지 또 이게 마필 관리사 이런 분들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제가 보기에는 업무 방향으로 관계 없어요. 예. 그렇지만 이게 그 성마 지원 부분, 특히 이게 범죄 수익 은닉제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그 결국 재산의 흐름, 자금의 출처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분들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바로 이게 재청구가 되지만 현 상태로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검찰이 주변인들에 대해서 네.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하나하나 상황인 부르고 거군요. 있죠. 이제 예. 이미 지난 4월에 이제 국내에 들어왔고 이 정유라 씨와는 불화로 깨진 상황이긴 하지만 아이 아빠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 남편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예. 있겠는데 코어 스포츠 네네. 이제 최순실 씨 회사에서 월급도 관여를 받았습니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신모 씨 또 이제 병역 문제도 있고요. 예. 근데 그동안 흘러나왔던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과연 독일에 가 있을 때 최순실은 어떤 지위와 위치에 있었고 어떤 이제 그 일들을 행사했는지 또 이 예. 자금은 어떻게 흘러가는 것으로 주변에서 봤을 때 보였는지 본인이 그럼 독일에서 뭐 거주비라든가 그 말씀하신 월급을 했을 때 어떤 일을 했는지 이 신주평 씨의 이 카카오 이제 메신저가 예전에 한번 특검 수사기관 중에 공개된 게 있었는데 그렇죠. 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어느 날 마구가 하나 없어져요. 그래서 정유라 씨가 굉장히 화가 났다. 그래서 이 신 씨가 이제 거기다가 막 저 물건 어디 본 사람 찾고 그러는데 지금 너무 유라가 화가 나서 이거 못 찾으면 뭐 머리털을 다 뽑아버린다고 했어요. 뭐 이런 이제 정유라 씨의 좀 성격, 성질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데 그런 걸 보면 상당히 이 최순실, 정유라 모녀가 횡포를 부리면서 노승일 부장도 독일 갔다가 네. 뭐 마곡간 같은 곳에 생활하다 돌아왔다. 급여도 형편없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반적인 정황을 주변인들은 알고 있을 텐데 네. 이 마필 관리사도 우리나라 사람이고 보모도 그렇고 그러면은 해외에서 장기간 동안 이들이 이 숨어 지내고 도피하고 하는 과정을 다 함께 따라간 가족과 같은 존재란 말입니다. 적어도 감출 것이 없다면 아는 대로 진술이 된다면 아까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새로운 진실, 새로운 사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정유라가 일정 부분의 적지 않은 돈을 보유하고 그것으로 비용을 집행하면서 움직였다면 지금 업무 방해하고요. 학사 네. 관련해서 그 외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건 청담고 시절의 이제 일인데 이거 본인은 고등학생 때니까 미성년자 시절이잖아요. 이런 건 구속 가능성이 낮은 건데 뇌물 관련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범죄 수익, 은닉, 도피 이런 부분들이 걸려있지 않았어요. 구속영장에는. 네. 그래서 이런 정황을 아직 검찰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은데 추가된다면 이 구속영장 재청구와 혹은 구속에 대한 가능성도 남아는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국내로 송환됐던 정유라가 구속영장 실질 검사에서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그러면서 일단 지금은 자유의 몸이 됐는데 저는 일단 뭐 저도 그렇고 다들 그러셨겠지만 당연히 구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왜 이게 기각이 됐나요? 99% 구속영장 나올 거라고 네. 모든 사람들이 예측했죠. 법조인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좀 이상해, 이거. 덴마크에서 이제 우리 당국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범죄인 인도를 한 거잖아. 네. 네. 이런 경우 잘 없어. 외국에서 범죄인을 인도에 왔는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된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최초 사례일 수도 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우리가 이제 빨리 이러이러한 범죄가 있으니까 빨리 보내달라 그랬고 그쪽에서도 그래 맞아 얘는 이러이러한 범죄가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가야 돼 라고 했는데 영장을 안 쳐? 발부를 안 해? 이상하잖아. 거기다가 이제 영장을 발부하는 요건이 몇 가지 있잖아요. 뭐 주거지가 뭐 불안하다든가 도주의 우려가 높다든지. 그렇죠. 도주나 증거인멸인데 증거인멸 같은 경우에는 아니 지금 강판사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그랬는데 아니 독일에 있으면서 덴마크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증거인멸을 한 거예요. 그렇죠. 시간 벌면서. 본인이 했던 엄마가 했던 계속 한 거야. 그리고 도주 우려 당연히 계속 도망다니면서 덴마크에서 한국 안 올라오고 계속 그랬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게 주소지가 확실하다. 왜냐면 진 엄마 집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러면서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한 건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조사입니다. 다만 이 강 부장 판사를 인격적으로 막 비난하고 이런 게 좀 있더라고. 그건 좀 그래. 왜냐면 아니
이 사람이 박근혜 구속시킨 사람이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그냥 법리적으로 판단을 내렸다. 그렇죠. 그래도 좀 의문이 남는 게 기본적으로 덴마크에서 잡아두고 있었다는 거는 신체적 구속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왜 신체적 구속을 하고 있지 않은지 그럴 거면 사실 그 나라에서도 그렇게 잡아둘 이유는 없는 거죠. 뭔가가 혐의가 있고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체적 구속력을 가졌던 건데 왜 우리나라의 본국에 송환됐을 때는 그냥 풀어주느냐라는 의문점이 남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논리는 여러 가지예요. 자진기국이다. 근데 이걸 자진기국이라 볼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그렇죠. 일단 뭐 덴마크에서 소송을 철회한 이유가 더 이상 버티는 게 의미가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결국 소송을 결정한 본인이 건데.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자진기국이다. 이렇게 본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거주가 확실하다라는 점. 자기 엄마 집에 가자 미슨 빌딩. 네. 그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아직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도 아마 가만히 좀 된 것 같아요. 어린 아들 문제. 그러니까 덴마크 현지에 지금 23개월 된 아기가 있는 거죠. 돌아오겠죠. 네. 이제 정유라의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최순실 씨의 재판에는 영향은 없을까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검찰은 다시 아마 재청구를 할 것 같은데, 영장을. 네. 저는 제가 뭐 보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법조인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검찰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거 아닌가? 정유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속 다들 무조건 구속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유라나 정유라 변호인단은 사활을 걸고 구속이 안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 아니야. 네. 근데 우리 검찰이 그렇게 했나? 그건 아닐 거란 말이지. 그 차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검찰 측 영장을 재청구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일단 다시 부를 수는 있어요. 보강하려고 혐의에 대해서. 네네. 소환 조사해가지고 뭐 그렇다고 정유라가 나 못 가는데 하면 또 방법은 없지만 부를 수는 있다고. 근데 여론 때문에 뭐 나 못하는데 하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오늘 와서 이것저것 보강 수사를 해서 혐의에 대해 가지고 보강하고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지금 정유라 영장에 포함된 게 세 가지예요. 그 업무방해죄, 네. 그리고 위계에 청담고등학교 위계에 의한 뭐 하여튼 그런 거 마지막에 이제 은닉자금 도피 요건데 요 세 가지 말고 다른 거를 넣을 수가 있잖아요. 새로운 혐의를 추가하려고. 네. 근데 새로운 혐의를 넣으려면 덴마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덴마크하고 합의를 해야 돼. 왜 그래요? 그러니까 덴마크에서 요런 범죄가 있습니다라고 우리나라에서 요청했고 그래 요런 범죄가 혐의가 입증이 되니까 가 그랬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만 해야 되지 더 할 수가 없어. 뭐 국제법상 그렇게 돼 있어요. 범죄 인도할 때는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영장을 혐의를 한 가지나 두 가지 더 넣어가지고 하려면 덴마크랑 합의를 해야 됩니다. 쉽지 않다고 이게. 그러면 지금 쳤던 세 가지 혐의 있잖아요. 네. 이거를 더 수사를 보강해가지고 지금 정유라는 나는 죄가 없다잖아. 난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가 했다. 엄마가 다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재판전 영장 전담 판사도 이걸 인정한 거거든. 혐의가 완전 없기 때문에 불구속이 아니에요. 검찰에서 이야기한 혐의가 인정돼. 그런데 구속할 만큼은 안 돼. 이거거든. 그러니까 검찰이 아니야 구속할 만큼 돼. 그러니까 엄마하고 짰어. 이걸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영장을 재청구해야지만 다시 이제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검찰도 지금 재청구 검토한다고 말은 했지만 머리 빠개질 겁니다 지금. 이거를 지금 찾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기존 영장의 범죄 사실이 업무방해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런 혐의였는데 뭐 범죄 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외국환 거래법 위반, 뇌물수수 이런 새로운 혐의를 추가를 해서 영장을 좀 재청구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거 새로운 혐의 추가하려면 덴마크를 합의를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요. 검찰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좀 가능할지 지켜봐야 할 것 그러니까 같은데. 우리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세 가지 혐의 가지고 충분히 영장이 발부될 거라 봤고 그러면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조사를 하려고 했단 말이야. 네. 그래서 그러면서 특히 주목부분 삼성과 연결고리. 정유라가 독일에 있었고 삼성으로 직접 말을 받았고 그럼 뭐 엄마하고 뭐 삼성하고 왔다 갔다 한 거 어디서 주워 들었을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걸 파헤친다는 생각이었거든. 근데 지금 나오면서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검찰로서는 굉장히 잡아두고 싶을 거예요. 근데 정유라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정유라가 입국하면서 들어올 때 기자 질문에 막 대답했잖아. 네. 지상한 대로. 그게 막 대답한 거예요? 막 대답한 거죠. 철저하게 짜여진 뭐 대본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요. 철저하게 짜여진 것은 네. 딱 보면 알아. 예를 들면 돈도 실력이야. 요런 부분. 요런 부분 자기가 딱 대답하잖아요. 자기가 어렸을 때 저쩌고. 요런 거라든가 뭐
박 대통령하고 최순실 관계 모른다 이런 거. 이런 건 다 코치 받았지. 그런데 뭐 메달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는 코치를 안 받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막 했잖아. 아, 그러네. 뭐, 자기는 전공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지. 뭐. 대학을 가고 싶었던 적도 없고. 근데 구속 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나왔잖아요. 나오고 다시 이제 기자들 인터뷰했잖아. 네. 그때 매체가 뭐라냐면 뭐 심려를 끼쳐드린 국민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어. 원래 입국할 때 그 말 해야 되거든. 그런데 나올 때 그 말 했단 말이야. 그리고 다른 질문은 대답을 잘 안 했어. 이건 뭐냐면 코치 받은 거지 변호인이. 야 나가면 기자들 있을 건데 요 말도 해라. 요렇게 말하고 다른 얘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얘는 코치 받은 것대로 말하고 다른 질문에는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검찰이 조사를 하기 쉬울 거라고 판단했는데 어쨌든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검찰이 그렇죠. 어떻게 혐의를 보강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뭐 최 씨 모녀가 2015년 6월에 신고하지 않은 현금 2만 5천 유로를 소지를 한 채 독일로 출국한 정황을 포착을 했다고 하고요. 관련 증거를 확보를 한 상황이고 또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유로화 반출에 대한 의혹과 함께 독일의 생활비 조달 경로 등을 함께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 씨 일행이 독일에 머물 때 작성한 지출 내역서도 지금 다수 확보를 한 상황이라고 해서 뭐 앞서 뭐 이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덴마크 당국의 동의를 좀 관련된 그런 부분들 동의를 받아서 한번 보강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덴마크가 안 해줄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동의를. 네. 그러면 시간상 문제죠. 빨라도 한 2주 걸린다 그러니까. 예.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노승일 씨 얘기를 잠깐 했는데 오늘 박근혜 최순실 재판에 노승일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최순실 씨는 구치소에서 넘어져서 다쳤다라는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을 했는데 사실 노승일 씨의 증언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껴서 안 나온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게 제일 크죠. 그러니까 노승일 부장이 이것저것 막 다 그동안 재판에서 막 증인으로 나와서 다 털어놨잖아. 네. 다 들었죠. 본인도 잡아가라고 얘기하면서. 뭐 최순실하고 또 최순실 변호사하고 설전도 벌였어요. 재판정에서. 근데 그거는 지재판이고 네. 저희는 박근혜가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가 나와 있고 최순실이 나와 있는데 노승일이 나와가지고 무슨 말을 할지 몰라 노승일이. 예를 들면 최순실이 1인자고 박근혜가 2인자다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최순실이 뭐 지가 아직 공주인 줄 알아? 뭐 이렇게 했다는 말. 이런 것들 만약에 노승일이 박근혜가 듣고 있는 앞에서 막 쏟아내봐. 최순실이 굉장히 부담되겠죠 옆에 앉아가지고. 아, 둘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상황에서 갑자기 박근혜가 수틀려서 그렇지. 다 얘기해버릴 수도 있고. 박근혜는 최순실을 시녀라고 막 그렇게 말했거든. 근데 네. 알고 보니까 나보다 더 높다고 지가 떠벌리고 다녔어? 이런 거 들어봐봐. 상당히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순실이나 혹은 최순실 변호인이 안 나가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르죠. 조언을 해서.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몸이 안 좋고 하면 안 나간다고 상관없는 거예요? 다음에 또 나와야죠. 다음에 또 나올 때도 노승일 씨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복잡해지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안 나가는 건데. 사실 안 나왔잖아요, 최순실이가. 네. 그러면 노승일 부장이 안 나온 상태에서 했던 말을 그냥 이거를 뭐 증언으로 삼기가 좀 어렵거든. 반대쪽 신문도 해야 되니까. 네. 지금 뭐 재판에서 모르겠습니다. 이경재 변호사가 반대 신문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래서 조금 딜레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노승일 전 부장이 얘기를 했는데, 최순실 씨가 이제 삼성의 승마 지원을 직접 챙긴 정황을 또 증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삼성은 치밀해서 돈 먹어도 탈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등, 뭐 아무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게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러니까 근데 노승일 부장이 오늘 여러 가지 증언했는데, 네. 다 그 전언이야. 누가 이런 말 했는 걸 내가 들었다 그랬거든. 이거는 직접적으로 뭐 했다고 하더라, 이런. 증거가 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이 보이는데. 증거가 없기 때문에 딱. 근데 이제 최순실로부터 직접 들은 말 네. 이건 증거가 되겠죠. 그리고 오늘 노승일 부장이 무슨 이렇게 서류 봉투를 들고 왔어. 네. 그래서 갑자기 메모. 그렇죠 꺼냈거든. 최순실의 자필 메모를 꺼내 들었는데 당연히 저쪽 변호사들은 그게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했어. 원래 증거로 삼으려면요. 사전 그렇죠. 사전에 증거 신청해야죠. 예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갑자기 꺼내 들어가지고 그거 안 된다 안 된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재판장이 그럼 일단은 이거 갖고 와봐라. 그 나중에 이제 채택 여부를 결정하자 이랬단 말이야. 근데 그래서 그 안에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 뭐 최순실이가 자필로 뭐 삼성 어쩌고 이런 게 있었다면 이것도 엄청난 반전의 카드가 그렇죠. 되는 거죠.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런 부분을 모두 최순실이 주도했다. 그동안의 그 혐의들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많은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검의 입으로 활동했던 이규철 특검보가 이번에 변호사로서 신동주 롯데 회장을 변호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물론 일단 뭐 이게 특검에 기소된 사건을 변호하는 건 아니지만 특검 수사 당시에 이제 수사 정보를 어느 정도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다른 사건을 또 변호를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안 맞는 게 제일 좋죠. 이런 거 같은 경우.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 상으로는 등치시켜서 보잖아요. 롯데를 잡아들여서 정부의 커넥션을 파헤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롯데 편으로 간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던 이 특검팀의 정보를 롯데한테 흘려주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리 지금 걸려있는 롯데가 신동빈이라고 하고, 이규철이 맡은 사람이 지금 신동주라고 하더라도, 형이지, 형. 예. 그러더라도 뭔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땐 굉장히 아쉽고, 댓글에는 양분되어 있죠. 아니 뭐 먹고 살고 그 내용도 아니란데 그거 뭘 아니면 하냐? 못 먹고 살아? 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역시 최고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약간 막 그래요. 급전이 필요하신. 급전이 필요하지 않을 거야.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그렇게 패션쇼를 하면서 패션쇼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옷을 그렇게 근데 깔끔하게. 이게 뭐 변호사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관은 없는데. 상관없나요? 그래서 그 특검팀에서 나올 때 변호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 특검팀에서 나온 거예요. 네. 변호사 활동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특검팀 제일 먼저 나왔잖아요. 예. 아니 봐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그 검찰에서 돈봉투 파문 조사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서 돈봉투 파문에서 술자리에서 돈을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했으면 검찰하고 이제 법무부 팀하고. 근데 검찰에서 돈 받은 사람 중에 제일 그 끝발이 있는 간부가 누구냐면 이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에요. 근데 지금 검찰에서 따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거 말고 시민들이 고발했다고 이 사건 문제 있다고. 그래서 이 지금 검찰에 수사 중인데 경찰에도 수사 중이고. 근데 이게 그 중앙지검 1차장한테 갔어 사건이. 그럼 사건을 배당하잖아요. 1차장, 2차장, 3차장 배당해 주는데 원래는 그 자기 밑으로 주는 게 맞아. 내려주는 게 맞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이름에 고발장에 이름이 올라갔어. 근데 내 밑에 사람한테 야 이거 수사해봐. 이게 말이 돼? 법으로는 문제 없어. 배당을 그렇게 하는 거.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하고 창석이가 검사야. 그런데 야 창석아 나한테 고발장이 날아왔는데 이거 네가 수사해봐. 그거 던져줘. 그럼 얘가 날 제대로 수사하겠니? 안 되겠죠. 못하지? 이 짓을 지금 했단 말이야. 법으로는 문제가 없다니까. 그런데 국민적 감정상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봤을 땐 이규철 특검 뭐예요. 이거는. 뭐 다른 사건 없어? 왜 하필 그 사건을 맡았을까? 사실 굉장히 국민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또 특검에서 활약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번 선택에 좀 아쉬움이 더 남는. 근데 왜 이게 기각이 된 거예요? 99% 구속영장 나올 거라고 네. 모든 사람들이 예측했죠. 법조인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좀 이상해 이거. 덴마크에서 이제 우리 당국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범죄인 인도를 한 거잖아. 네. 네. 이런 경우 잘 없어. 외국에서 범죄인을 인도에 왔는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된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최초 사례일 수도 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우리가 이제 빨리 이러이러한 범죄가 있으니까 빨리 보내달라 그랬고 그쪽에서도 그래 맞아 얘는 이러이러한 범죄가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가야 돼 라고 했는데 영장을 안 쳐? 발부를 안 해? 이상하잖아. 거기다가 이제 영장을 발부하는 요건이 몇 가지 있잖아요. 뭐 주거지가 뭐 불안하다는 거죠. 도주의 우려가 높다든지. 그렇죠. 도주나 증거인멸인데 증거인멸 같은 경우에는 아니 지금 강판사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그랬는데 아니 독일에 있으면서 덴마크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증거인멸을 한 거예요. 그렇죠. 시간 벌면서. 본인이 했던 엄마가 했던 계속 한 거야. 그리고 도주 우려 당연히 계속 도망다니면서 덴마크에서 한국 안 올라오고 계속 그랬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게 주소지가 확실하다. 왜냐면 진 엄마 집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러면서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한 건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조사입니다. 다만 이 강 부장 판사를 인격적으로 막 비난하고 이런 게 좀 있더라고. 그건 좀 그래. 왜냐면 아니 이 사람이 박근혜 구속시킨 사람이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법리적으로 판단을 내렸다. 그렇죠. 그래도 좀 의문이 남는 게 기본적으로 덴마크에서 잡아두고 있었다는 거. 근데 여론 때문에 나 못하는데 하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오늘 와서 이것저것 보강 수사를 해서 혐의에 대해 가지고
보강하고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지금 정유라 영장에 포함된 게 3가지예요. 그 업무방해죄, 네. 그리고 위계에 청담고등학교 위계에 의한 뭐 하여튼 그런 거, 마지막에 이제 은닉자금 도피 요건데 요 3가지 말고 다른 거를 넣을 수가 있잖아요. 새로운 혐의를 추가하려고. 네. 근데 새로운 혐의를 넣으려면 덴마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어... 덴마크하고 합의를 해야 돼. 왜 그래요? 그러니까 덴마크에서 요런 범죄가 있습니다라고 우리나라에서 요청했고, 그래 요런 범죄가 혐의가 입증이 되니까 가 그랬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만 해야 되지 더 할 수가 없어. 국제법상 그렇게 돼 있어요. 범죄 인도할 때는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혐의를 한 가지나 2가지 더 넣어가지고 하려면 덴마크랑 합의를 해야 됩니다. 쉽지 않다고 이게. 그러면 지금 쳤던 3가지 혐의 있잖아요. 네. 이거를 더 수사를 보강해가지고 지금 정유라는 나는 죄가 없다잖아. 난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가 했다. 엄마가 다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재판전 영장 전담 판사도 이걸 인정한 거거든. 혐의가 완전 없기 때문에 불구속이 아니에요. 검찰에서 이야기한 혐의가 인정돼. 그런데 구속할 만큼은 안 돼. 이거거든. 그러니까 검찰이 아니야 구속할 만큼 돼. 그러니까 엄마하고 짰어. 이걸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영장을 재청구해야지만 다시 이제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검찰도 지금 재청구 저는 신체적 구속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왜 신체적 구속을 하고 있지 않은지, 그럴 거면 사실 그 나라에서도 그렇게 잡아둘 이유는 없는 거죠. 뭔가가 혐의가 있고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체적 구속력을 가졌던 건데 왜 우리나라의 본국에 송환됐을 때는 그냥 풀어주느냐라는 의문점이 남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논리는 여러 가지예요. 자진기국이다. 근데 이걸 자진기국이라 볼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그렇죠. 일단 뭐 덴마크에서 소송을 철회한 이유가 더 이상 버티는 게 의미가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소송을 본인이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자진기국이다 이렇게 본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거주가 확실하다라는 점, 자기 엄마 집에 가자 미슨 빌딩으로 네.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아직 어린 아이가 있다는 것도 아마 가만히 좀 된 것 같아요. 어린 아들 문제. 그러니까 덴마크 현지에 지금 23개월 된 아기가 있는 돌아오고 거죠. 있죠. 네. 이제 정유라의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최순실 씨의 재판에는 영향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검찰은 다시 아마 재청구를 할 것 같은데, 영장을. 네. 저는 제가 뭐 보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법조인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검찰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거 아닌가? 정유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속 다들 무조건 구속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유라나 정유라 변호인단은 사활을 걸고 구속이 안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 아니야. 네. 근데 우리 검찰이 그렇게 했나? 그건 아닐 거란 말이지. 그 차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검찰 측에서 영장을 재청구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일단 다시 부를 수는 있어요. 보강하려고 혐의에 대해서. 네네. 소환 조사해가지고 뭐 그렇다고 정유라가 나 못 가는데 하면 또 방법은 없지만 부를 수는 있다고. 영장은 또 기각이 됐고요. 지금 그러면 앞으로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를 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 지금 상태로는 좀 힘들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영장을 재청구하려면 뭔가 이게 신규성, 새로운 증거, 그다음에 명백한 증거가 새로 예. 노이됩니다. 근데 아마 최근에 보모라든지 또 이게 마필 관리사 이런 분들 전 조사를 하고 남편.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업무 방향으로 관계 없어요. 예. 그렇지만 이게 성마 지원 부분, 특히 이게 범죄 수익 은닉죄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결국 재산의 흐름, 자금의 출처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분들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바로 이게 재청구가 되지만 현 상태로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검찰이 주변인들에 대해서 네.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하나하나 상황이거든요. 부르고 있죠. 이제 예. 이미 지난 4월에 이제 국내에 들어왔고, 이 정유라 씨와는 불화로 깨진 상황이긴 하지만 아이 아빠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 남편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예. 있겠는데, 코어스포츠 네네. 이제 최순실 씨 회사에서 월급도 관여를 받았습니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신모 씨, 또 이제 병역 문제도 있고요. 예. 근데 그동안 흘러나왔던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과연 독일에 가 있을 때 최순실은 어떤 지위와 위치에 있었고, 어떤 이제 그 일들을 행사했는지, 또 예. 이 자금은 어떻게 흘러가는 것으로 주변에서 봤을 때 보였는지, 본인이 그럼 독일에서 뭐 거주비라든가 그 말씀하신 월급을 했을 때 어떤 일을 했는지, 이 신주평 씨의 이 카카오 이제 메신저가 예전에 한번 특검 수사기관 중에 공개된 게 있었는데, 그렇죠. 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어느 날 마구가 하나 없어져요. 그래서 정유라 씨가 굉장히 화가 났다. 그래서 이 신 씨가 이제 거기다가 막 저 물건 어디 본 사람 자꾸 그러는데,
지금 너무 유라가 화가 나서 이거 못 찾으면 뭐 머리털을 다 뽑아버린다고 했어요. 뭐 이런 이제 정유라 네. 씨의 좀 성격, 성질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데 그런 걸 보면 상당히 이 최순실, 정유라 모녀가 횡포를 부리면서 노승일 부장도 독일 갔다가 네. 뭐 마국간 같은 곳에 생활하다 돌아왔다. 급여도 형편없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반적인 정황을 주변인들은 알고 있을 텐데 네. 이 마필 관리사도 우리나라 사람이고 보모도 그렇고 그러면은 해외에서 장기간 동안 이들이 이 숨어 지내고 도피하고 하는 과정을 다 함께 따라간 가족과 같은 존재란 말입니다. 적어도 감출 것이 없다면 아는 대로 진술이 된다면 아까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새로운 진실, 새로운 사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정유라가 일정 부분의 적지 않은 돈을 보유하고 그것으로 비용을 집행하면서 움직였다면 지금 업무 방해하고요. 학사 네. 관련해서 그 외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건 청담고 시절의 이제 일인데 이거 본인은 고등학생 때니까 미성년자 시절이잖아요. 이런 건 구속 가능성이 낮은 건데 뇌물 관련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이 범죄 수익, 은닉, 도피 이런 부분들이 걸려있지 않았어요. 구속영장에는. 네. 그래서 이런 정황을 아직 검찰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은데 추가된다면 이 구속영장 재청구와 예. 혹은 구속에 대한 가능성도 남아는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국내로 송환됐던 정유라가 구속영장 실질검사에서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그러면서 일단 지금은 자유의 몸이 됐는데, 저는 일단 뭐, 저도 그렇고 다들 그러셨겠지만, 당연히 구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